행복한 왕자의 눈물. 오늘은 철학 동화야. 어두워진 하늘을 제비 한 마리가 날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따뜻한 곳에서 쉬고 있겠지? 제비는 지금 남쪽으로 가는 중이에요. 신나게 노느라고 떠나야 할 시간을 놓쳤거든요. 제비는 친구들을 생각하며 부지런히 날개짓을 했어요. 이윽고 밤이 찾아왔어요. 제비는 멀리서 반짝이는 동상을 발견했어요. 우와, 멋진 왕자 동상이네. 오늘은 저기서 쉬어야겠다. 피곤에 지친 제비가 깜빡 잠이 들 때였어요. 뚝뚝. 어디선가 물이 떨어졌어요. 제비가 놀라 위를 보니 왕자가 울고 있었어요. 왕자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제비가 물었어요. 나는 사는 동안 매우 행복했단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한 왕자라고 부르지. 그런데 이렇게 높은 곳에 있으니 고통받는 사람이 보여. 너무 많이 보여. 행복하지 않구나. 행복한 왕자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왕자가 제비에게 말했어요. 저기 골목 끝집에 삭바느질 하는 여인이 살아. 바늘에 찔려 손은 온통 상처투성이고 앓는 아이까지 있어 얼굴에 시름이 가득하구나. 제비야, 이 왕관에 박힌 루비를 빼서 저 집에 갖다 주겠니? 제비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빨리 남쪽으로 가야 해요. 하지만 왕자는 제비에게 몇 번이나 부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제비는 행복한 왕자의 부탁대로 루비를 집에 몰래 놓고 나왔어요.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이 드네. 제비는 날개를 활짝 폈어요. 제비는 왕자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왕자는 기다렸다는 듯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한데 한 번만 더 심부름을 해주지 않겠니? 저기 누추한 다락방에 글을 쓰는 젊은이가 살고 있는데 배가 고파서 손가락 하나 들 힘도 없어 보이는구나. 내 눈에 박힌 사파이어 하나를 빼서 젊은이에게 전해주겠니?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왕자님은 한쪽 눈이 멀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도 제비는 왕자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젊은이의 책상 위에 사파이어를 놓고 나왔어요. 기적이 일어났다. 제비도 덩달아 기운이 났어요. 제비가 돌아오자마자 왕자는 또 부탁을 했어요. 제비야, 마지막 부탁이니까 꼭 들어줘. 저기 광장에 성냥팔이 소녀가 있단다. 성냥을 다 팔지 못하면 아버지에게 매를 맞지. 그런데 지금 성냥을 눈 속에 쏟아 울고 있구나. 남은 사파이어를 저 소녀에게 갖다 주려무나. 제비는 펄쩍 뛰며 반대했어요. 그러면 왕자님은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결국 제비는 왕자의 말대로 소녀 앞에다 사파이어를 떨어뜨렸어요. 이 반짝거리는 건 뭐지? 이걸 갖고 가면 아버지가 혼내지 않을 거야. 소녀의 뒷모습에서 제비는 또다시 따뜻함을 느꼈어요. 제비는 이제 왕자 옆을 떠날 수 없었어요. 눈이 먼 왕자를 혼자 둘 수 없었으니까요. 제비야, 내 몸에 금을 벗겨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오너라. 제비는 거지들에게, 배고픈 아이들에게 왕자의 선물을 선물했어요. 왕자는 점점 볼품없는 모습으로 변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 어느 때보다 행복했어요. 왕자의 선물을 전하고 온 제비는 마지막 힘을 다해 왕자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저는 이제 먼 길을 떠나려 합니다. 왕자님, 안녕히 계세요. 그 순간
왕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튿날 아침, 광장에 나온 시장은 깜짝 놀랐어요. 행복한 왕자 동상이 왜 저렇게 됐어? 보석들은 다 어디로 가고 흉측한 꼴이 됐냐고? 시장은 행복한 왕자 동생을 없애도록 했어요. 일꾼들이 동상을 없애려고 보니 왕자의 발밑에 얼어 죽은 제비가 보였어요. 일꾼들은 제비를 길바닥으로 휙 던지고 행복한 왕자 동상을 용광로로 옮겼지요. 행복한 왕자의 동상은 펄펄 끓는 불길 속에서 다 녹아내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왕자의 심장은 조금도 녹지 않았지요. 나무로 된 심장이 왜 안 녹는 거지? 결국 왕자의 심장은 거리에 내버려졌어요. 우연히도 그 옆에는 죽은 제비가 있었지요. 그날 밤 하느님은 천사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저 도시로 가서 가장 귀한 것 2가지를 가져오너라. 천사들은 망설이지 않고 행복한 왕자의 심장과 죽은 제비를 가져왔어요. 천국에서 행복한 왕자는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고 제비와 즐겁게 지냈어요.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 행복한 왕자는 아일랜드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1888년에 쓴 단편소설이에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난 오스카 와일드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한 뒤에 글을 쓰는 작가가 되었어요. 연극 대본도 쓰고 시와 소설을 쓰면서 점점 유명해졌지요. 행복한 왕자는 오스카 와일드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쓴 이야기라고 해요. 행복한 왕자의 눈물은 이름처럼 행복하게 살다 죽은 왕자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행복한 왕자의 모습을 금은 보화로 꾸며 높이 세워놓았어요. 하지만 왕자는 동상 위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났어요. 세상에는 힘들고 배고프고 아파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알고 왕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 뒤 행복한 왕자는 자신의 몸에 있는 보석들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어요. 왕자는 겉모습이 점점 초라하게 변했지만 아낌없이 희생하며 더 큰 행복을 느꼈지요. 그리고 제비 역시 추위를 피해 남쪽으로 날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왕자를 돕다가 결국 얼어 죽고 말았어요. 오스카 와일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인류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인류애는 인류 전체에 대한 사랑을 말해요. 그러자면 어떤 조건도 따지지 말아야 하지요. 얼굴색에 관계없이 부자건 가난하건 건강하건 아프건 그런 간에 그저 같은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인류애랍니다. 바로 행복한 왕자와 제비가 보여준 그런 사랑처럼 말이지요. 생각을 더 해볼까요? 인류애란 어떤 감정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IT에서 지진이 발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었지요. 그때 전 세계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IT를 도와주었어요.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도 성금을 걷어서 IT에 보냈고요. 얼굴도 모르는 IT 국민들을 도운 이유는 바로 그들이 지구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랍니다. 인류애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이웃에 대한 사랑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다 보면 인류애가 되지요. 자,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지?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이유가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남북으로 나뉘어 전쟁을 했을 때 얼굴도 모르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다고 하네요. 이와 같이 인류애가 있기에 우리나라도 엄청난 불행을 이길 수 있었어요. 인류애는 행복한 왕자와 제비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작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랍니다. 오늘 이야기 끝.